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어제 정부가 계도 기간을 마련하고 특별 연장 근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등을 김대후의 경제일기 김대후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이제 사실상 좀 시행을 연기를 하고 보완책을 내놓은 것인데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 주간 근로 시간이 평일날 하루 8시간씩 5일간 그러니까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그래서 52시간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이미 지금 대기업들은 시행이 됐죠.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중견기업 50명 이상 299명까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기업들도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행을 앞두고 이게 너무 과격하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재계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경사 노위를 거쳐서 탄력 근로제 시간 그것을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재계가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이 피해가 아주 크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정부가 어저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시행령, 행정명령 규칙으로서 일단 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임시 수습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 이제 수습안이라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만약에 안 지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 고발하지 않겠다. 이것을 이제 이른바 계도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몇 년 며칠까지 해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고로 대기업의 경우에 9개월을 줬으니까 재계에서는 이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9개월 정도는 유예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정부의 수습안이고요. 네. 두 번째 수습안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 특별 연장 시간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길도 터주겠다. 이 두 가지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수습안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경영계도 노동계도 양측 모두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서로 간에 완벽한 이 만족이라는 게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쪽이 피해를 보면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근로자들의 좀 불만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불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왜 주 52시간으로 갔으면 또 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중간에 왜 수정하느냐. 노동 중시 정부로서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노조가 총파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시행하지 않기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재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예 근로시간 그 탄력 근로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늘렸으면 했는데 현행법상은 3개월이거든요. 이것을 6개월로 늘려주지도 않고 일단 봉합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선거가 끝나고 또는 내년 가서 언제 어느 때부터 바로 처벌 들어갈지 행정 제재를 해나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상황을 빨리 해소해달라. 그 밖에도 지금 재계에서 요구한 유연 근로제, 선택 근로제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전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잠정 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생각이 있는 거죠. 양측이 다 지금 불만인 상태입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안 해줘서 보완책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탄력근로제 입법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탄력근로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일감이 몰렸을 때 그 주에는 조금 일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쉬게 하자.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은 탄력 근로제 3개월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 3개월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꼼수를 써서 어렵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뒤로 늦춰버리면 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탄력 근로제가 3개월로 제한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근무 시간을 늘리려면 수당을 1.5배 또는 200%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탄력 근로제를 6개월로 늦춰버리면 네. 이제 이 기업,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이고 재계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은 이것이 우리 지금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한꺼번에 크게 주는 것이니까 탄력 근로제를 최소한 6개월 아니 이 재계의 원래 원안은 1년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해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네. 이 글을 둘러싸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체죠. 정말 힘들게 6개월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에서는 6개월로 하자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6개월로 하되 선택 근로제나 유연 근로제에 다른 지금 요구 사항을 내걸고 있는 여야 간에 네.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조차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모든 논의가 막혀버렸다. 혼란스러운 예, 상황.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가 빨리 이걸 좀 타결해달라. 이런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타결할 수 없는 안을 넘겨놓고 국회 보고 뭘 타결달라고 그러냐. 네. 현재로서는 지금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수습안으로 일단 9개월 또는 이 1년간의 미봉책이지만 당장의 쇼크가 없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네.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또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네. 이제 인건비가 부담이 될 테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임금이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를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주 52시간 제도를 교조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근로자들 임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수익도 비용도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양쪽이 다 손해다는 거거든요. 우선 근로자들 임금이 왜 줄어드냐면 근로시간이 우선 이 종전에 64시간에서 최장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근로시간 줄어든 것에 대한 감소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잡을 잡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금 시간이 근로 시간이 줄어든 데 따라서 사실은 급여 수준이 시간당 급여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것은 안 올라가고 현재 시간당 임금 수준에서 근로 시간만 줄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준다. 그리고 재계 입장에서는 이 중소기업의 사주들 입장에서는 주 40시간 또는 연장까지 포함해도 52시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예. 급할 때에 다른 사람을 더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양쪽에 지금 불만이 있는 네. 것이죠. 네,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그 대목이 바로 이제 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로까지 가고 있고 우리나라 그동안의 근로시간이 OECD에서 거의 세계 1위였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재계의 충격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탄력 근로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사업할 때는 하루에 12시간 시도청 근무하게 하고 겨울에는 좀 줄여서 연 평균 근무 시간을 52시간 맞춰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선택 근로제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좀 두자 이제 이러는데 문제는 이런 유연성을 뒀을 경우에 노조가 걱정하는 대목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그것을 선택을 강요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주 52시간의 취지를
잃게 만들고 결국은 종전처럼 근로를 더 많이 하는 나라로 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노조와 근로자들 간에 서로의 신뢰가 없고 여야 간에도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9개월 정도는 정부가 보완책으로 해서 미봉책이지만 연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전 국가적으로 특히 여야 간의 국민적인 대타협, 결국은 완벽하게 한쪽이 이기고 완벽하게 한쪽이 지는 이런 노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국민적 토론과 대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